이번 영상에서는 특수 권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권한, 특수 권한의 개요입니다. 자, 리눅스의 권한 체계는 유닉스의 권한 체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자, 유닉스의 권한 체계는 3계층으로 구분하죠. 유저, 그룹, 어더 3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계층별로 RWX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제 사용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죠.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렉토리의 더블 권한이 일단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약점을 노출합니다. 특히 뭐 사용자가 작업하다 보면 간혹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루트 패스워드를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루트 권한을 부여줄 수도 없고, 또는 루트한테 위임했더니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이제 서버나 시스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없을까 등장한 게 이제 특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특수 권한 세 가지가 setUID, setGID, 스티키빗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사실 이 세 개의 권한은 시스템에 상당히 편리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편리함을 주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여기 설명처럼 제가 쓴 내용처럼 필요하기도 한데, 문제는 이러한 편리함은 반드시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어. 이 특수 권한은 주방에 있는 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주방에 칼이 없다고 하면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저 뭐 양파를 썬다거나 뭐 당근을 썬다고 하면 만약에 칼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되긴 합니다. 요리를 한다고 하면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집에 뭐 도둑이 들어오나 강도가 들어오면 그 칼을 그 도둑이나 강도가 잡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약간 이런 특수 권한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한 세 개는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뭐 시스템 관리나 서버 관리할 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etUID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etUID. 자, setUID는요. 일단 네, 실행 파일에 배분이 됩니다. 실행 파일. 실질적으로 뭐 실무에 쓸 때도 실행 파일 이외에는 setUID가 배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실행 파일에 setUID가 부여된 파일은요, 실행 시 해당 파일을 실행하는 동안에 실행시킨 사용자의 권한이 아닌 해당 파일의 소유자 권한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리눅스나 유닉스의 그 권한 체계는요, 누가 실행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파일이 누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포세인이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이 포세인이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포세인 사용자가 뭐 파일을 생성했다. 그러면 그 파일은 포세인 소유자 권한으로 인지하고요. 포세인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 실행해서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는 바로 포세인 사용자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쉽게 말하면 루트가 만들면 루트고, 루트가 생성한 프로세스는 루트 권한을 그냥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가 실행했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setUID는 뭐냐면 실행자 권한이 아니고요. 그 파일이 누구 거냐, 소유자 권한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아직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setUID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이거 일단 설명드리고 이 책에 나온 내용 설명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에 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ls-l에서 보면 그 x 자리에, x가 원래 실행 권한이잖아요. x 자리에 그 s를 표기가 됩니다. 소유자 부분, 유저라고 보는 그 계층에 x 자리에 s를 표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실행 권한이 없는 파일에 그냥 setUID를 부여하면 부여는 되거든요. 그런 경우 대문자 s로 나타나요. 이 경우에는 뭐 거의 실제적인 건 뭐 사용이 안 된다라고,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해볼까요?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 책 밑에 이제 보시면 setUID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집중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A 유저, B 유저는 뭐 없애도록 하죠. 네, 네, 포세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해보죠. 포세인 사용자를 한번 해볼게요. 포세인 사용자 이제 패스워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A 유저로 할 걸 그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세인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포세인. 자, 포세인 사용자가 이제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암호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ls-l etc 밑에 섀도우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섀도우 파일은요, 포세인 사용자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루트 소유인데 루트도 권한 없다는데 일단 루트는요, 퍼미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여요. 뭐 루트에서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테일 etc 밑에 섀도우 한번 해볼게요. 네, 섀도우 하면 보입니다. 권한이 없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루트는 뭐 절대적 권한자이기 때문에 뭐 루트에 권한이 없다, 뭐 막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루트는 못 들어가는 디렉토리, 못 읽는 파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포세인 사용자 패스워드 한번 볼까요? 자, 그래 포세인 etc 밑에 섀도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세인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암호인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이거 뭐 sh51로해서 암호화되고 이거 솔트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두 번째 필드가 죄송합니다. 포세인 사용자의 암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세인 사용자가 이 파일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 자기 거 보고 싶어도요. 보세요. 자, 그래포세인 etc 밑에 섀도우 한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루트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포세인 사용자 패스워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바꿀 때 쓰는 명령이 passwd라는 명령이에요. 자, passwd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hanging password for user 포세인 뜨고요. current unix 패스워드 현재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옵니다. 자, 현재 패스워드 제가 넣어볼게요.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새로운 패스워드. 네, 뭐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됐다고 나옵니다. 변경됐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가 변경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etc 밑에 섀도우에 기록이 돼요. 자, 다시 그래프를 해봐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값을 보면 알아요. 여기 값을 보시면 기존에 아까는 요 내용이었어요. 여기 끝날 때 여기 보면 KP0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PLY0로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게 변경됐다는 얘기는 패스워드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패스워드. 자, 굉장히 재미난 거는요. 굉장히 재미난 건 자, 포세인 사용자 ls-l etc 섀도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세인 뭐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11시 41분 제가 바로 지금 바꿨는데 굉장히 재미난 건 포세인 사용자 이 파일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실제적인 거 보면 라이트 권한을 행사한 거랑 똑같습니다. 쓰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기가 됐냐라는 거야. 당연히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 패스워드에 있습니다.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에 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 패스워드의 퍼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하시고 패스워드 한번 해보죠. 그러면 패스워드가 어디 있냐면 USL, 원래 이제 USL인데 빈에 뭐 일반사는 빈에 있는 걸 보입니다. 빈의 패스워드로 있다는 거죠. 자, ls-l 빈의 패스워드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처음 보는 s가 여기 있죠. s. 요게 바로 senuid예요. senuid. 사실 etc 섀도우라는 파일은요. 정리해 보면 루트만이 수정하고 읽을 수가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루트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근데 패스워드 근데 포세인 사용자는 이걸 수정할 거나 읽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nuid는 뭐냐면 지금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루트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senuid를 설정을 하잖아요. senuid는 뭐 뒤에 설정하는 방법은 뭐 설명드리겠지만 chmod u+s 이런 형태로 합니다.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포세인이 아닌 루트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루트로 인정해. 그래서 실행하는 동안은 루트야. 루트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인 etc 밑에 섀도우에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특수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루트를 인정을 해서 etc 밑에 섀도우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set new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set new id가 없다고 쳐보죠. 그럼 패스워드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루트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루트한테 패스워드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한 시스템이나 서버에 사용자가 많다고 하게 되면 뭐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되겠죠. 뭐 그걸 다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자, 그래서 그 set new id를 부여해서 일시적으로 루트 권한을 주하면 자유롭게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set new id는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자세히 설명 밑에 보죠. 설명 제가 그대로 해놨습니다. set new i 설정된 파일은 패스워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패스워드 변경할 때 이 파일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et new id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일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루트로 인정을 받아서 섀도우 파일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et new id예요. 근데 이게 보안상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 예제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한번 제면 예제 한번 해볼게요. 이 set new id가 편리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킹이나 이런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리눅스는 VI 편집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위치, 뭐 VIM이라는 게 시행되거든요. 그냥 뭐 VI를 못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보통 이제 해커들이요, 그 해킹을 하게 되면 뭐 그 계정을 만들고 그 일반 계정을 만들어서 일반 계정 루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VI 편집기를, 왜냐면 대부분 텍스트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VI 편집기가 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VI 편집기만 달라도 뭐 사실 정확히 필드만 알면 유저에도 안 와도 사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팀 섀도우, 패스워드, 뭐 그룹 같은데 직접 편집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해커들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이 VI 파일을 임의적으로 복사해서 숨겨놓은 다음에 set new id를 걸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요. 지금 ls-l USR의 빈 밑에 VIM 여기죠. 요건 이제 set new id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익스플로잇 같은 거 실행하면 이제 루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루트가 되면 보통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 VI 편집기 같은 걸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cp usr의 빈 밑에 VM을 뭐 etc에 뭐 mail.conf 같은 걸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했죠. 그러면 ls-l 보세요. 컴퓨테이션 파일인 것 같지만 사실 얘는 이제 실행 파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 제가 set new id를 부여합니다. set new id는 chmod 하시고요. user 플러스 s라고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etc 밑에 mail.conf 이렇게 돼요. 자, ls-etc 밑에 mail.conf 한번 해보죠. 그럼 얘는 VGR 편집기예요. 자, 근데 set new id가 부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저게 지금 루트 소유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됩니다. 예를 들어 포세인 해볼게요. 포세인. 자, 포세인은 etc 밑에 섀도우를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섀도우 볼 수도 없고요. 자, 일반 VI 써볼게요. VI etc 밑에 섀도우. VI 못 하시면 그냥 영상만 보세요. 섀도우 하면 이게 열리지 않아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해커예요. 예를 들어 지금 VI 편집기를 복사를 해서 set new id가 걸어둔 상태에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럼 그걸 열어볼게요. 자, etc 밑에 mail.conf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tc 밑에 섀도우 열어볼게요. 자, 열리나 보세요. 열립니다. 열리죠? 예, 지금 패스워드 다 볼 수 있죠? 수정되냐? 되죠. 여기다가 O 누르고 일기전에 수정은 나오죠? 뭐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하하. 그 다음에 escape 누르고 콜론 WQ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WQ 느낌표 하면 돼요. 왜? 루트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는 동안에 됐죠? 수정이 돼. 물론 내용 확인 안 됩니다. 자, 근데 수정 됐냐 확인해 볼까요? 루트에서 됩니다. 얘는. etc 밑에 섀도우 보면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맨 밑에 지금 하하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일반 사용자인데 이 집 섀도우를 볼 수도 있고 수정까지 했다는 거야. 아주 위험한 형태죠. 일단 원래대로 지울게요. 유튜브에서.
자, 그래서 나중에 보안 관리할 때 setUID가 걸려 있는 파일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시스템에 뭐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이렇게 VI 편집기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실행 파일에다가 setUID 걸어놓는지 안 놓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주 위험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etUID 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지울게요. rm etc 밑에 mail.com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etUID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etUID 이해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setUID는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일단 setUID도 setUID처럼 일단 파일의 설정을 하는 경우 실행 파일이죠. 보통 실행 파일이 합니다. 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소유한 그룹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setUID가 배분된 파일이 있다. 그러면 실행하는 동안에 그 원래 실행한 소유 그 실행자의 속한 그룹 권한이 아닌 그 실행 파일의 그룹 권한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setUID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권한 실제 실무에서 권한체계 setUID를 실행 파일에 쓰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시스템 내부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제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주로 어디에 설정하냐면 디렉터리에 설정을 해요. 디렉터리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setUID 설정이 되면 설정된 디렉토리에 사용자들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약에 파일을 생성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 PROJ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setUID 설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의 그룹이 프로젝트의 그룹 소유권이 만약에 PROJ였다. 예. 자, 그 다음에 포세인 사용자 만들잖아요. 그럼 원래는 포세인이 만들면 포세인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포세인이다. 그럼 포세인 그룹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setUID를 부여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소유 그룹이 프로젝트다. 그러면 PROJ라고 하면 PROJ로 생성이 되는 거. 이건 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 상관없이 디렉토리 소유 그룹 권한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소유권 부분에 X 자리에 S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S로 표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실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뭐 setUID를 설정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S로 표기가 됩니다. 자, setUI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부터 한번 보죠. 자, 파일은요. 여기서는 스티키빗이 먼저 설명되어 있네. setUID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UID는요, 이 월이나 라이트 같은 명령어에 실행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월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월은 어떤 명령어냐면 전체 로그인한 사용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월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안 해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setUID가 부여된 파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월 한번 해보죠. 자, ls-usr의 빈 밑에 자, 월 하시면요, 여기에 setUID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이 TTY죠. TTY. 그럼 이제 일단 월이 어떤 명령인지 아셔야 되잖아. 일반 사용자가 한번 해볼까요? 자, 포세인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네. 자, 위치 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s-l 빈 밑에 월. USR이 원래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파일이에요. 자, setUID가 걸려 있죠. 월은 로그인한 사용자 전체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Ctrl Alt F2번에 제가 AU저 한번 로그인 시켜볼게요. 자, 1, 2, 3, 4 이렇게 합니다. 네. 자, Ctrl Alt F1번 가서 포세인이 월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볼게요. 월. 한 다음에 메시지 바로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개 할 때 그럼 엔터 치시고 뭐 I love 리눅스 하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Ctrl D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메시지가 날아가요. 모든 사용자한테. 뭐 각 터미널에 보시면 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도 날아가고, 자, 여기도 날아가고, 아이고, 시작할게요. 날아가고, 특히 뭐 Ctrl F2번 창에도 지금 A 유저 창인데도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TTY 한번 해볼게요. 이 터미널이 ls-l DV의 TTY 2번 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dvtty라는 장치 파일이 이 터미널을 뜻하거든요. 이 터미널 장치가 t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을 쓸 수 있는 게 보시면 그룹에 더블 권한, 즉 tty 그룹만 더블 하거나 아니면 A 유저 자신만 이 터미널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포세인이 이 A 유저가 로그인한 다시 다시 2창 갈게요. 지금 포세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포세인 봐보죠. 지금 포세인이 지금 원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저기 이제 후에 보시면 지금 A 유저가 TTY 2번 창을 쓰고 있죠. 저 TTY 2번 창이 ls-l dv TTY 2번이라는 장치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장치 파일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루트는 무조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장치 파일 같은 경우는 A 유저가 현재 쓰고 있고요. 그룹 권한 ATTY이기 때문에 이 파일 쓸 수 있는 건 A 유저 아니면 TTY 그룹에 속한 사용자여야 돼요. 근데 포세인은 TTY에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월 명령이 지금 TTY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setGI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월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TTY 그룹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터미널에 대해서 터미널들이 전부 다 TTY 그룹 권한으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터미널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끔 그 제공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etGID가 월이라든지 write 명령 같이 다른 터미널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명령어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뭐 이게 실무에서 그룹 소유권에다가 setGID를 그 부여하는 경우는 뭐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주로 디렉토리에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렉토리 여기 뭐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한번 제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뭐 디렉토리 루트로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용자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kda 뭐 책처럼 해볼까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자, ls-ld 프로젝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자, 보시면 이 파일은 지금 뭐 루트 거고요. 루트만이 알토브렉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려면 어더 계층에 그냥 모든 계층을 다 알토브렉스가 되게끔 하겠다. 그러면 chmod 뭐 숫자 모드로 777 하면 되는데 아직 chmod 명령 사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게 지금 유저, 유저, 그룹, 어더 플러스 알토브렉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A 플러스 알토브렉스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렇게 해볼게요. 자, ls-ld 이게 프로젝트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모든 권한 계층이 알토브렉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포세인도 가능하고 괜히 A 유저도 호출해 볼까요? su-a 유저 뭐 다 사용이 가능해요. 뭐 포세인이나 자, 포세인 가서 파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세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룹 소유권 틀어 볼까요? 참, 보통 이제 그룹 소유권 한번 틀어 볼게요. 자, 그룹 소유권을 change grp 자, 프로젝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란 그룹 만들어져. 프로젝트란 그룹이 없습니다. 자, 그룹에도 제가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을 그룹 소유권을 바꾸는 게 change grp 자, 프로젝트라고 치고요. 최상위 디렉토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ls-ld 이게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룹 소유권이 프로젝트로 틀어진 상태입니다. 틀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자, 포세인이 가서 프로젝트에다 포세인이 여기 이제 포세인 어더 계층이 RWX 있기 때문에 포세인 사용자가 들어가서 파일을 생산 삭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들어가서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d 자, 최상위 프로젝트 갑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ls-ld 프로젝트 해볼게요. 자, 지금 들어갈 수 있죠, 포세인이요? 자, cd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그냥 터치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터치. 자, 포세인.txt 해볼게요. 자, ls-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소유권 봐보세요.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포세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메인 주그룹이 프라이머 그룹이 포세인이기 때문에 포세인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A 유저도 마찬가지겠죠. 자, A 유저도 ls-ld 최상위 프로젝트 해보면 자, 들어갈 수 있어서 생성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아이디 해볼게요. 지금 A 유저 같은 건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ABPAM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CD 프로젝트 갑니다. 자 터치로 A user.txt 만들어 그 빈 파일. 자 ls-l에 보시면 뭐 A 유저는 A 유저가 속한 ABPAM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세인은 포세인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그룹으로 주그룹 프라이머리 그룹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ID를 걸어버립니다. setID 한번 걸어볼게요. setID는 chmod요. 자, G 플러스 S 합니다. 자 프로젝트 걸어볼게요. 자 ls-ld 자 프로젝트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 권한의 x 자리에 s가 표기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렇게 그룹 자리 x 자리 실행 권한 자리에 s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게 디렉토리에 대한 setID를 설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가 만들든 간에 프로젝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이 디렉토리 소유자가 지금 프로젝트잖아요. 소유 그룹이. 그러면 무조건 프로젝트로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포세인이요. 자 터치 포세인 2.txt 해보죠. 여기도 한번 해보죠. A 유저도요. 자 터치 A 유저.2.txt 해볼게요. 자 ls-l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포세인 2.txt 그룹 권한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AU2.txt 지금 만들었던 거 프로젝트로 가죠. 그러니까 setID가 걸린 이후에 파일 그 생성된 파일들은 자동으로 그룹 권한이 setID로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etID고 실제 실무는 뭐 요렇게 더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키 빛이죠. 자, 스티키 빛이요. 스티키 빛. 자, 스티키 빛은 잠깐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